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채널 실버 수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췌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소화기 분야를 15년 넘게 연구해온 박사 이지혜입니다. 제 연구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각 증상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발견되는 경우예요. 초기 발견율이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딱 1%입니다. 100명이 걸리면 99명은 늦게 발견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치인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늦게 발견될까요? 췌장이 복부 깊숙한 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상도 모호하고요. 그냥 소화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피곤한 것 같고, 이렇게 넘어가다가 결국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신호만 기억하세요. 명치 부위 지속 통증, 피부와 눈의 황색 변화, 설명 안 되는 급격한 체중 변화. 이 3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요. 내일 당장 병원 예약하세요. 오늘이요.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에 제 연구실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65세 되신 분인데요. 증상이 참 애매했어요. 몇 달 동안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 쪽이 불편하셨대요. 특별히 아픈 건 아니고 그냥 개운하지 않은 느낌. 식사는 평소처럼 하셨는데 이상하게 옷이 헐렁해지더래요. 거울 보니까 안색도 예전 같지 않고요. 가족들이 자꾸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제야 병원 오신 거예요. 검사 결과 췌장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찍 오셔서 다행이었죠.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증상이 너무 일상적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겪을 법한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신호를 알아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 버튼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뒤에 나올 실천 방법들이 여러분 건강의 열쇠가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정보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복부 중앙 윗부분, 그러니까 명치라고 부르는 부위가 계속 불편하신가요? 이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췌장 위치 자체가 배 안쪽 깊은 곳이라서 문제가 생겨도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콕 집어 말하기 어려워요. 그냥 뭔가 묵직하고 답답한 느낌,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소화기학회 통계 자료 보면요. 이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려 70%가 넘어요. 그런데 대부분 위장 문제로 오해하시죠.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7세 되신 한 분은 속 쓰리다고 위장약 1달 넘게 드셨어요. 나아지지 않으니까 더 센 약으로 바꿔서 또 드시고요. 석 달이 지나서야 큰 병원 가셨는데 그때는 이미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2주요. 2주 이상 계속되면 무조건 정밀 검사 받으세요. 약국 가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초음파든 뭐든 제대로 된 검사 받으셔야 해요. 특히 식후나 밤에 더 심해진다면요. 이건 일반적인 소화불량 패턴이 아닙니다. 꼭 확인하세요. 지금 명치 부분 손 대보세요. 뭔가 불편하신가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제발요. 피부색이 변하는 걸 황달이라고 하죠. 이게 2번째 중요 신호입니다. 췌장과 담도는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요. 췌장에 문제 생기면 담즙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즙 성분이 혈액으로 역류해서 온몸이 노래지는 거예요.
간 관련 학회 자료 확인해 보니까요. 췌장 앞쪽 부위에 생긴 문제의 절반 이상이 황달을 동반한대요. 정말 흔한 증상이라는 겁니다. 71세 한 분은 가족 모임 사진 보다가 깜짝 놀라셨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본인 얼굴이 유독 노랗게 나온 거예요. 처음엔 조명 탓인가 했는데 거울 앞에서 자세히 보니까 정말 평소와 달랐대요. 얼굴뿐 아니라 눈 흰자 위도 확인해 보세요. 여기가 노래지는 건 더 확실한 신호예요. 소변 색깔도 중요해요. 홍차처럼 진하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대변 색깔입니다.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대변 색깔이 변해요. 평소 우리가 보는 갈색 변은 담즙 성분 때문에 그 색이 나오는 건데요.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면 변이 회백색이나 흰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얼굴 황달은 본인이 못 느낄 수 있어요. 천천히 변하니까요. 근데 변 색깔은 확실히 눈에 띄거든요. 평소 갈색이던 변이 갑자기 흰색이나 회색이 되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실 때 꼭 확인하세요. 변 색깔 체크하는 습관 들이세요. 23일 연속으로 색이 옅어지거나 하얗게 나온다면 즉시 병원 가셔야 합니다. 이런 변 색깔 변화도 황달의 일종이에요. 얼굴만 노래지는 게 황달이 아니라 담즙 배출 문제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이 황달입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피로는 쉬면 좋아지잖아요. 황달은 계속 진행됩니다. 일주일 넘게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검사 받으세요. 거울 한번 보세요. 평소 얼굴색이랑 다른가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다이어트 안 하는데 살이 빠지는 게 세 번째 경고입니다. 췌장은 소화랑 혈당 조절을 담당해요. 여기 기능이 떨어지면 먹어도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 당 조절도 안 되고요. 그래서 몸무게가 줄어드는 거예요. 국가암관리기관 통계 보면 충격적이에요. 80% 넘는 환자들이 진단 3개월 전부터 상당한 체중 감소를 경험했대요. 대부분 5kg 이상이고요. 62세 한 분 사례예요. 식사량도 똑같고 활동량도 그대로인데 석 달 만에 8kg가 빠지셨어요. 주변에서 다이어트 비결 물어보니까 처음엔 기분 좋으셨대요. 근데 계속 빠지니까 이상해서 병원 가셨죠.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몸의 적신호입니다. 특히 식욕은 정상인데 살이 빠진다. 이건 꼭 확인해야 해요. 식사 일기 써보세요. 먹는 양이랑 체중 변화를 기록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이유 없이 한 달에 2kg 이상 빠진다면 내과 방문하세요. 최근 옷이 헐렁해지셨나요? 벨트 구멍이 안쪽으로 옮겨갔나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담배와 가공육 얘기는 정말 여러 번 해도 모자랍니다. 네 번째 위험 요소예요. 담배 연기 속 화학물질들은 세포 유전자를 직접 공격합니다. 특히 니트로사민이라는 성분이 악명 높아요. 이게 췌장 세포 DNA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자료 확인해 보니까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발병 위험이 2배 반이나 높대요. 엄청난 차이죠. 58세 한 분은 하루 한 갑씩 25년을 피우셨어요. 아침마다 베이컨이랑 소시지 드시는 게 습관이었고요. 명치 통증으로 검사받다가 췌장 염증 발견하셨습니다. 가공육도 마찬가지예요. 보존제, 발색제, 각종 첨가물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핑크색 햄 보이시죠? 그 색 자체가 화학 처리된 거예요. 오늘 당장 결심하세요. 담배 끊으세요. 가공육도 끊으세요. 냉장고에 있는 햄, 소시지 다 버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버리세요. 신선한 생선, 닭고기, 두부로 드시면 됩니다. 훨씬 건강하고 맛도 좋아요. 냉장고 열어보세요. 지금 당장요. 가공육 있으면 오늘 버리세요. 당뇨와 비만이 5번째 주의 사항입니다. 인슐린 분비가 췌장의 핵심 역할이잖아요. 당뇨가 있다는 건 췌장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부담이 간다는 뜻이에요.
서로 악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미국 보건연구소 발표 자료 보면요. 갑자기 당뇨 진단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췌장 이상을 동반한대요. 10명 중 1명 꼴이에요. 69세 한 분은 평생 혈당 정상이셨어요. 근데 작년부터 갑자기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유전도 아니고 식습관도 안 변했는데요. 정밀 검사 결과 췌장 쪽 문제였습니다. 당뇨약 먹는데도 조절이 잘 안 되시나요? 최근 들어 갑자기 혈당이 오르기 시작했나요? 그럼 췌장 상태도 같이 봐야 합니다. 비만도 연결돼 있어요.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게 췌장에 계속 부담을 주는 거예요. 최근 혈당 측정해 보셨나요? 당화혈색소 수치는 어떤가요? 모르신다면 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5가지 신호 살펴봤습니다. 하나만 해당돼도 주의하셔야 하는데 여러 개 겹친다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자, 이제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해요. 일정한 패턴으로 식사하면 췌장도 그에 맞춰 준비합니다. 소화효소 분비 타이밍이 맞춰지는 거죠.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건 최악이에요. 췌장이 감당 못합니다. 적당량을 여러 번 나눠 먹는 게 훨씬 좋아요. 밤 10시 넘어서 먹는 건 정말 피하세요.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은 밤에 떨어져요. 그때 음식 들어오면 췌장이 쉴 수가 없어요. 아침 공복에 진한 커피만 마시는 습관도 바꾸세요. 위벽 자극하고 췌장도 깨우는데 음식은 안 들어오면 좋지 않아요. 물 한 잔으로 하루 시작하세요. 미지근한 물이요.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가볍게 아침 드세요. 아침 거르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게 가장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하게 되고 그게 췌장한테 엄청난 부담 줍니다. 간단하게라도 드세요. 바나나 하나, 요구르트 하나라도요. 아예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식사 간격도 중요해요. 너무 오래 공복 상태면 다음 식사 때 과식하게 돼요. 4시간에서 5시간 간격이 적당합니다. 간식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과자나 빵보다는 견과류나 과일이 좋아요. 소량씩 자주 먹는 게 췌장한테는 편해요. 오늘 식사 시간 체크해 보세요. 제멋대로인가요? 규칙적인가요? 알코올이 췌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심각합니다. 술 자체가 췌장 조직을 자극해서 염증을 만들어요. 한두 번은 회복되지만 자주 반복되면 만성화됩니다. 만성 췌장염은 암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 그런 기준 없어요. 췌장 입장에선 조금이든 많이든 다 부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마셨다면 물을 엄청 많이 드세요. 알코올 농도 희석하고 빨리 배출시켜야 해요. 그리고 다음 날은 무조건 쉬세요. 연속으로 마시면 회복할 틈이 없어요. 술자리가 있는 날엔 미리 우유 한 잔 드세요. 위벽을 보호하고 알코올 흡수를 늦춰줍니다. 안주도 기름진 것보다는 담백한 걸로 선택하세요. 술 마신 다음 날엔 맑은 국물로 해장하지 마세요. 또 자극이에요. 차라리 미음이나 죽으로 가볍게 드세요. 음주 후에는 최소 이틀은 췌장을 쉬게 해주세요. 그래야 조직이 회복됩니다. 일주일에 며칠이나 술 드시는지 달력에 표시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줄이세요. 몸을 움직이는 게 답입니다. 운동이요.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혈당 조절이 잘 돼요. 체중도 유지되고요. 그럼 췌장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헬스장 안 가도 돼요. 너무 심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적당히 땀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걷기가 제일 좋아요. 하루 30분만 빠르게 걸으세요. 일주일에 5번만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 있어요. 집 앞 공원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면 돼요. 날씨 안 좋으면 집에서 제자리 걸음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한 번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가 낫습니다. 운동 시간을 정해두세요.
아침 산책이든 저녁 산책이든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습관이 됩니다.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무리하면 오래 못해요. 10분 하다가 익숙해지면 15분, 20분 이렇게 늘려가세요. 스트레칭도 좋아요. 특히 복부 스트레칭은 장 운동을 도와서 소화에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스트레칭 해보세요. 어제 몇 걸음 걸으셨어요?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보세요. 공장에서 만든 음식은 피하세요. 집에서 만든 음식 드세요. 포장 뜯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편하긴 한데 몸에는 최악이에요. 온갖 화학 첨가물 덩어리예요. 성분표 보세요. 모르는 이름 나오면 사지 마세요. 단순한 게 좋은 겁니다. 직접 조리하면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간도 조절하고 재료도 선택하고요. 시장에서 산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세요. 채소 많이 드시고 통곡물 드시고 생선 드세요. 특히 십자화과 채소가 좋아요.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이런 거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세포 보호에 도움됩니다. 색깔 있는 채소를 많이 드세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색 채소마다 다른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다양하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통곡물도 꼭 드세요.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훨씬 좋아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돼요. 생선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세요. 오메가3가 염증 줄이는데 효과적이에요. 고등어, 삼치, 연어 이런 거 좋아요. 마트 가실 때 장바구니 확인해 보세요. 가공식품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정기검진이 생명 구합니다. 증상 생기고 나서 병원 가면 늦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검사받는 게 핵심이에요. 췌장은 특히 그래요. 초기엔 정말 아무 증상 없거든요. 검사만이 유일한 조기 발견 방법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복부 초음파 받으세요. 이걸 습관으로 만드세요. 검진 예약 잡아놓으면 잊지 않아요. 당뇨 있거나 흡연 오래 하셨거나 가족력 있으면 1년에 한 번 받으세요. 더 자주요. 초음파는 간단해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전혀 안 아파요. 그런데 이걸로 큰 병 찾을 수 있어요. 검진 받을 때는 전날 저녁 9시 이후로 금식하세요. 공복이어야 췌장이 잘 보여요. 물은 조금 마셔도 괜찮아요. 검사 결과 이상 있으면 바로 추가 검사 받으세요. 지켜보자고 하지 마시고요.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도 정기적으로 하세요. 췌장 효소 수치나 혈당 수치로도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올해 검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으면 이번 주에 예약 잡으세요. 자, 이제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췌장암을 흔한 질환으로 생각 안 하시죠?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나이 상관없이요. 특히 식습관 나쁘고 스트레스 받는 현대인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췌장은 한 번 망가지면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다른 장기처럼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방만이 답입니다. 오늘 강조한 3가지 신호 다시 말씀드릴게요. 명치 지속 통증, 황달 증상, 급격한 체중 감소. 이 중 하나만 있어도 확인하세요. 2 이상이면 당장 병원 가세요. 잘못 알고 계신 것들 많아요. 나이 많아야 걸린다. 아니에요. 증상 없으면 안심. 절대 아니에요. 유전 없으면 괜찮다. 그것도 아닙니다. 나쁜 습관들이 췌장 망가뜨려요. 불규칙한 식사, 과식, 야식, 술, 담배, 가공식품, 운동 안 하는 것. 이런 것들 쌓이고 쌓이면 결국 큰일 납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만 들이면 대부분 막을 수 있어요. 규칙적 식사, 자연식, 운동, 금주금연, 정기검진. 이것만 지켜도 위험 크게 줄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가공육 다 버리세요. 탄산음료도 버리세요. 냉장고 정리하시고 물 많이 드세요. 이것만 해도 달라집니다. 작은 결정이 미래 바꿔요. 오늘 하루가 아니라 평생 가져갈 습관 만드는 거예요.
처음 2주가 고비예요. 넘기면 자연스러워져요. 구체적인 실천 계획 세워보세요. 아침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잠자는 시간 정해 놓으세요. 적어두시고 매일 체크하세요. 가족과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혼자 하면 힘든데 같이 하면 힘이 나요. 배우자랑 같이 걷고 자녀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선언하세요. 나 이제 가공육 안 먹어. 담배 끊을 거야. 이렇게요. 선언하면 지키게 돼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못 지켰으면 내일 다시 하세요. 30년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조기 발견이 전부예요. 늦으면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일찍 찾으면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 일찍 발견하신 분들은 지금도 건강하게 사세요. 정기 검진 덕분이에요. 늦게 발견하신 분들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몸은 지금 이 순간도 말하고 있어요. 그 목소리 들으세요. 작은 변화도 무시하지 마시고 2주 이상 이상하면 무조건 확인하세요.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췌장은 아플 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증상 없을 때 검사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수첩 만들어 보세요. 검사 날짜, 결과, 체중 변화, 증상 이런 거 적어두면 패턴이 보여요. 병원 갈 때도 도움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췌장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식단과 루틴 알려드릴게요. 어떤 음식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상세히 다룹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가야 해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생명 살려요. 가족한테, 친구한테 이 영상 보내주세요. 혼자만 알기 아까운 정보예요. 우리 다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이런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부모님 세대예요. 단톡방에도 공유하세요. 동창 모임, 친목 모임, 교회 성당 절 소모임, 어디든요. 많은 분들이 보셔야 해요. 오늘 얘기한 증상 중 해당되는 거 있으세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 됩니다. 혹시 췌장 검사 받으셨던 경험 있으시면 그것도 공유해주세요. 어떤 검사 받으셨고 어땠는지요? 다른 분들께 도움 될 거예요.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 한 가지가 10년 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꾸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 열어서 나쁜 음식 버리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